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는 글로벌 훈풍입니다. 로봇이 지구를 점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열어주시죠. 네, IPO 그리고 수출 기대감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글로벌 훈풍이 이어질 섹터는 어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또 가장 큰 먹거리이기도 한 스페이스X IPO 기대감과 함께 또 1월 초순의 수출 데이터까지 전해진 상태입니다. AI 수요 증가 속에 반도체 수출이 45.6%가 급증하면서 비중도 확대된 상태인데요. 연초부터 들려오고 있는 기분 좋은 뉴스들, 반도체 업체들 비중 확대 더 늘리는 게 좋을지 먼저 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뭐 소부장주들은 단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형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못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올라타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좋아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네. 오히려 저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코스피도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이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지속이 되면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만 살아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자칫 꺾이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반도체 업황이 꺾이게 되면은 더 강하게 좀 주식시장이 또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가 뭐 불황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 초만 해도 사실 반도체가 좋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뭐 친구들만 해도 인력을 많이 줄이고 있다, 뭐 인력을 절반이나 줄었다. 하이닉스 빼고 삼성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단기간에 많이 살아났고 뭐 인력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만큼 빠르게 호황이 찾아온 만큼 그 사이클도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관점이기는 한데 그런 만큼 좀 수출 데이터가 이번에 뭐 반도체가 뭐 45% 증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항상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만약에 시장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빠지게 되면 시장 전반이 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뭐 당장 매도해라 이거는 아니고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수출 데이터가 뭐 마냥 좋은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너무 반도체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은 살아날 만한 거리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AI 버블론에 대한 경계는 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최 전문가님께서는 올 상반기 내로 좀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그 삼성전자 사실 B2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AI가 확산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상황인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뭐 증설 들어가도 지금 증설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뚝딱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HBM4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우리 팔고 있었던 HBM3E라든지 8단이든 12단이든 지금 구제품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팔았을 때 매출이 더 많이 매출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4분기 실적도 지금 오히려 넘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분기, 2분기 그 이상도 한동안은 이제 이익 성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충분히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많이 올라온 만큼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비투가 좀 늘어나게 되면 단기 자금들이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베팅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장비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비주도 역시나 지금 과거 고점 대비 아직도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원익 IPS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원익 IPS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지금 몇 배 이상입니다. 작년 전체 총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2024년 대비해서 몇 배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PSK 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아니면 VM이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업계에서 일단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익률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 고점까지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장비주들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장비단을 좀 더 먼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식으로는 투톱을 가져가되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장비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스페이스X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IPO 기대감도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뭐 미국에서 위성 관련해서 증설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중국까지도 위성을 많이 발사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좀 우주항공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게 테마가 아니라 조금 더 지속될 내용일까요? 일단은 사실 과거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지원하던 사업이잖아요. 끌고 가던 건데 이제는 민간 사업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장이 빠르게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포진되어 있는 섹터들은 항상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몰리는 분야다 보니까 역시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조금 최근에 좀 사실 우주항공 테마가 좀 강하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급등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우주항공 쪽 사업만 조금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방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항공과는 달리 확실한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쪽에서도 강한 사업을 갖고 있지만 일단 방산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왔어도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주항공 사업만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조금 신규 매수 접근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여를 하시고 방산 사업부 쪽에서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캐시카우가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개 좀 걸쳐놓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글로벌 훈풍하자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좀 반응이 약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이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강했던 섹터이기도 한데 화장품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들. 사실 제가 화장품주들에 대한 좀 매수 전략을 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대형주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쉬어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종목들이 먼저 올라와 줘야지만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가 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가치를 쳐주시는 거네요. 그런 점도 있고요. 뭐 저스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흥행을 했었고 네. 거기에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으로 좀 이제 제품들을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흥행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다르게 다소 좀 뒤처진 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대표적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줄이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색조 화장품을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다면 그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쪽이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기술을 많이 따라잡았더라고요.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기초 화장품 위주로 우리나라가 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성분도 좋은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신뢰도 자체가 워낙 중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 화장품 위주로 조금 더 선점을 한다면은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뭐 북미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세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먼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계속 말만 나오고 좀 장기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증시 안에서 또 못 오른 쪽이긴 하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같은 대표 종목들을 좀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중국 소비주 내에서 항상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주셨잖아요. 다른 쪽 뭐 없을까요? 엔터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엔터주 말고. 중국 소비주 중이요? 네. 중국 소비주라. 저도 뭐 그냥 카지노도 화장품으로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근데 화장품이 아니라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사실 좋잖아요. 우리나라 업황 자체가 워낙 또 지금 일본과 또 중국의 관계도 또 이제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데 방송을 오는데 항상 제가 중국 분들을 많이 보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방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기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한한령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엔터주를 빼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엔터주 특히나 이제 뭐 빅4 기업들, 뭐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장은 너무 좀 과열되어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너무 이제 치우쳐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가장 엔터주에서 기대했던 게 BTS 컴백이었잖아요. 근데 BTS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슈가 아니라 BTS라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는 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 내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사들도 좋겠지만 YG 플러스가 실질적으로 음반 음원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BTS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실적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YG 플러스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 충분히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6,860원 정도에서 정규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번 연도에 좀 중장기로도 베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500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담을 엔터 종목 찾으신다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YG 플러스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